17쪽에 1번부터 가죠. x가 5보다 작고 절대값 x-a, 절대값 x-b. 이것이 지금 x가 5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소를 구하는데 a랑 b의 대소관계가 b가 더 큰 상태래요. 그쵸? 그래가지고 식으로 이걸 풀어내려면 뭐부터 할까요? 절대값 양변에 두 개 씌워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 여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하고 싶은 생각, 뭐 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이항을 하고 범위를 나눈다. 이항을 하고 범위를 나눈다고? A랑 B? 그 A랑 B 숫자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제곱. 그러니까 이항하에서 범위 나눠도 되는데 그냥 양변 제곱해버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쵸? 제곱을 하더라도 대소관계가 바뀌진 않겠죠. 그러면 제곱을 해버리면 이것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냥 x-a의 제곱이랑 절대값 x-a의 제곱이 이거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상해. 이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어서오세요. 에다가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x제곱끼리 이렇게 서로 소거가 되죠. 그렇게 되면 2ax를 b가 더 지금 큰 상황이죠. 그럼 2bx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배의 b-a의 x고 a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b-a, b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요. b-a 약분시켜줄 수 있나? 네, b가 a보다 크니까 그냥 편하게 약분시켜주면 되죠. 약분시켜주면 x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x가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직선상 지금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 뭐 최소인지 최대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수직선상이 있으면 2분의 a 플러스 b가 있을 때 이것이 지금 이거보다 작다가 어디에서 항상 성립해야 돼? 5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럼 5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돼? 2, 3. 5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 범위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건가요? 여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5가 어디 있어야 돼? 5가 이쪽에 있어야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게 사실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오면 되는 거예요? 얘가 5일 때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근데 이건 식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 나왔을 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해결해 버리면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x-a와 x-b를 각각의 두 개의 함수라고 보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게요. 지금 1차 함수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지면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와요? x는 a에서 그러니까 a, 0에서 꺾인 선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래프로 따지면 여기를 a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절대값 x-a는 a, 0을 지나면서 왼쪽에서 기울기 1, 오른쪽에서 기울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x-b는 b, 0을 지나면서 왼쪽에서 기울기 1, 오른쪽에서 기울기 1 이렇게 되죠. 그쵸? 자, 두 개가 지금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어느 점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여기 교점에 대해서 좌우가 똑같은 동등한 길이의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x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b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파랑색이 노란색보다 더 큰 경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파랑색이 노란색보다 큰 경우가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파랑색이 더 위에 있는 쪽이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이 되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라는 게 그림에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최소값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역시 10이 됩니다. 돼요?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상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인 이해가 편하죠. 2번 문제 갈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일 때 실수 c에 대하여 fx가 fc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가 x가 1 초과된 범위에 포함된다. 요걸 만족하는 게 x가 1보다 큰 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이 상황을 먼저 살펴보죠.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는 0,0과 그 다음에 4,0을 지나면서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죠? 이게 fx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fc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fc가 뭡니까? x 대신에 c를 집어넣은 거잖아. x 대신에 c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무슨 함수?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예요. 내가 여기를 c라고 잡았어. 그러면은 fc라는 건 요거 함수 값이죠. 그럼 fx가 fc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fx가 fc보다 작다니까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x 범위가 된다고요. 이것이 x가 1보다 큰 거에 포함이 돼야 된대. 이해됐어요? 1은 어디 있는데 지금? 1, 2, 3, 4 여기 1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1보다 큰 거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지금 여기서부터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 밑에 있는 이 x 부분은 노란색 범위에 포함되니 안 되니? 포함이 안 되죠.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노란색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c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1보다는 커요. 그치. 여기 어딘가에 c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여기 c가 있으면 fc를 이렇게 싹 긋게 되잖아요? fc를 이렇게 싹 긋게 되면 fc보다 밑에 있는 fx가 여기 이렇게 요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에 포함이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c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1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이때 정수 c의 개수를 구하여라. 근데 그럼 c가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1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되니? c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c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노란색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럼 1과 대칭인 점이 어디 있어? 여기 3일 때가 있겠죠.
3일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C는 뭐랑 뭐 사이여야 돼? 1과 3 사이여야 돼. C가 1이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X가 1보다 큰 거에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C가 1이 돼버리면은 요거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C가 1이면 안 돼. 1이면 안 된다는 것은 3이어도 안 돼. 그래서 C는 1초가 3 미만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등호가 항상 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등호일 때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C가 1일 때 될까? 라고 그런 의문이 든다면 C가 1일 때를 집어넣고 한번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알겠죠? 머릿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이 하나 있는 겁니다. 삼 번 오늘 개학한 학교가 어디지? 태영이가 어디 학교였지? 야, 태영이 기억이 안 나네. 반포? 신반포? 서초중이구나. 서초중. 계약해가지고 한 명이 못 와서. 지금 fx는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죠? fx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gx는 1과 3을 지나면서 여기 안쪽에서 교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네요. 요거는 g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fx의 제곱이 fx, gx 곱한 것보다 크게 될 때의 해 중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fx, gx 그래프 개형 보고 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참수란 말 있죠. 이참수란 말이 있으니까 식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식으로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봐봐요. fx 제곱 이거 정리부터 해볼게요. 왼쪽으로 넘기면 fx로 묶어줄 수 있죠. fx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fx-gx가 0보다 큰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fx와 fx-gx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둘이 같은 거예요. fx가 플러스면 이것도 플러스이고 fx가 마이너스면 이것도 마이너스인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의 해의 개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fx가요. 봐봐. 1, 2 이후로 어떻게 돼? 이 이후로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와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와 x가 3 이상일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fx를. 그럼 fx의 부호 따져볼까요? fx 1일 때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2일 때는 0이 되죠? 3일 때는 fx의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fx 빼기 gx의 부호를 알 수 있냐는 거지. 자, 1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따져봐요. fx에서 gx 빼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네,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2에서는요. fx에서 gx 빼면 역시 마이너스고. 3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3 이후로는 gx는 쭉 내려가고 fx는 쭉 올라가니까 fx 빼기 gx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그쵸? 그럼 둘이 부호가 같은 경우가 언제예요? 이때 부호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부호 같고요. 뭐는 안 돼요? 얘가 0이 돼버리면 안 되죠. 이건 안 돼. 그럼 뭐야?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뭐만 안 되는 거예요? 2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개입니다. 엄청 쉽죠?
자, 1번, 2번, 3번 문제를 풀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1, 2, 3번 문제 풀이의 공통점. 뭘까요? 부등식 문제야, 그치? 부등식 문제는 선생님이 식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그래프로 해결을 하고 있죠. 함수의 그래프로 해결하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대수 파트에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함수라고요.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방정식, 부등식은 따라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로 생각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4번 이거 지우고 가야 돼. (4번) 보시면 A, B, C가 실수이고, 오케이? A가 0보다 크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를 보면 가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요. 뭐만 달라졌어요? 뭐만 달라졌니? 그렇죠. x 대신에 x-1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가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나가 나오는 거죠. 왜요? 마이너스 bx. 큰일 날 뻔했다. 땡큐. 여기는요? 마이너스 bx. 그렇죠. 땡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보시면 C가 0보다 크면 C의 역할이 뭡니까? C 뭐죠? 얘들아, C가 뭐야?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C만 남는데 C 뭐예요? Y? 절편이죠? 왜 대답 안 해주는 거야? Y 절편이에요. Y 절편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Y 절편이 0보다 크대요. 근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은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네? 자, 봐봐요. X축이 있어. Y 절편이 양수야. 이걸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야. X축이랑 만난다고 봐야 돼? 안 만날 수도 있다고 봐야 돼? 모른다.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 B, C의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뭐밖에 없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과 Y절편이 양수일 때 지금 이걸 만족한 해가 존재하느냐 0보다 밑에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모른답니다. 틀렸어요. 니은 가의 해가 존재하면 나의 해가 존재한다. 어때요? 가의 해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 있어. 근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행이동만 된 거고 이 모양 자체는 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근이 역시 존재를 하겠죠. 해가 존재하고 그 해의 범위는 가의 범위보다 플러스 1만큼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디귿이에요. 디귿일 때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0보다 작다는 것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풀었어요? 자, 이 문제 푼 사람, 디귿 푼 사람 어떻게 풀었어요? 일일이 다 해가지고 뭐를 일일이 다 한 거죠? 일단은 전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다리 뺐어요? 일단은 그 D를 해가지고 D 판별식. 해가지고 네. 뭐 어떻게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이거 푼 사람. 예언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디귿? 비슷하게 풀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셔야 될 게 뭐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두 2차 함수의 위치관계. 말이 좀 길죠? 일단 그냥 2차 함수의 위치관계를 따져보자.
그냥 2차 함수. 그럼 이렇게 뭐 아래로 볼록인 게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폭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그려지면은 안 만날 수도 있고 그쵸? 위로 볼록이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임의의 두 2차 함수끼리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같은 두 2차 함수 위치 관계는 정해져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와 같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도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2차 함수의 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냥 1이라고 통일을 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fx는 그 다음에 gx는 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놓을까요?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두 점에서 과연 얘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기서 만날 것이냐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접할 것이냐 응?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fx랑 gx가 만나는 점을 생각해 보자고. 그렇다는 것은 이 두 식을 연립한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를 빼버릴게요.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서로 소거가 되면서 b-px 플러스 c-q 이렇게 되죠. 이게 0이 되는 값이 이제 교점이 될 텐데 몇 차 방정식 돼요? 그쵸. 1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1차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꼴이 되잖아. mx는 n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 이거 1차 방정식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m 넘겨서 풀면 됐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 방정식 배울 때 이거 계산하려면 뭐부터 따졌어야 돼요? 뭐부터 따져야 되니? m이 0이 아닐 때와 m이 0일 때부터 따져야죠. m이 0이 아니면 그럼 이때는 뭐 x는 n분의 n이에요. 그런데 m이 0이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생기죠. 0 곱하기 x는 0꼴이 있고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꼴이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는 거고 이건 뭐가 됩니까? 해가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두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식으로 따져보니까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폭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하나가 요게 하나인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0이 되는 거잖아. b는 p고 c는 q라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뭐예요? 일치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 그럼 이거는 뭘까요? 폭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추계방정식이 같으면 절대 만나지 않아요. 추계방정식 같으면. 무슨 말이야? 0 곱하기 x? b는 p라는 거죠? b는 p이면 추계방정식이 똑같죠? 근데 c랑 q가 다르잖아. c랑 q가 다르면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만나요. 뭐 오른쪽으로 더 가다 보면 만나는 거 아닌가? 왼쪽으로 더 가다 보면 만나는 거 아닌가? 아니, 안 만나요. 알겠어요?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두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임의의 두 2차 함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지만 이거밖에 없다.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시험에 나올까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이런 건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나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뭐가 시험에 나올까? 선생님 이거 지금 4번 설명하다 보면 이거 갑자기 왜 했겠어? 뭐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예, 얘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최고창의 개수가 같은 두 이차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지금처럼 지금 선생님이 이상적으로 그렸지만 이게 뭐 이렇게 꼭 나란히 없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높낮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의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랬을 때의 포인트는 바로 이 교점이 돼야 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같은 두 이차함수가 만나고 있어? 그럼 그 문제는 대부분 이 교점에서 이제 문제풀이의 해답이 있어요. 이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크게 두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X축이 위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지나가느냐예요. X축이 위로 지나가는 것과 아래로 지나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위로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해가 만나는 게 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하얀색에 만나는 거를 우리는 알파1, 알파2라고 하고 파란색에 만나는 걸 베타1, 베타2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소관계가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런데 이 밑에 보라색 보세요. 밑에 보라색 보시면 하얀색과 파란색이 차례대로 만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얘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의 해의 관계가 됩니다. 밑에 있는 거를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2차 함수의 요거의 두 근이 다른 2차 함수의 두 근보다 더 큰 거야. 그렇죠? 그런 식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얘는 해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교점이에요.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교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x축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 번갈아 가면서 4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이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면은 해가 2차 함수에 한 2차 함수에 나오는 두 근이 다른 두 근보다 무조건 둘 다 큽니다. 아마 이런 해석이 7번에도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4번의 디귿과 7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파악을 못했겠지만. 그래서 두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같은 두 2차 함수가 만날 때는 뭐가 포인트라고? 뭐가 포인트? 요 교점이 포인트예요. 알겠죠? 교점을 기준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4번의 디귿 문제에서는 이 교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볼게요. 가와 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정말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네, 연립해버리면 되죠.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와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거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c 둘이 같다라고 하면 교점 나오겠죠? a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bx 없어지고 플러스 c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2ax는 2ax 맞니? a 플러스 b x는 2a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교점의 x좌표가 2a분의 a 플러스 b예요. 그런데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한다.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을 때 이 교점이 x는 2a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아, 밑으로 지나가도 상관없나? 모두 잠깐만요. 선생님 문제 잘못 읽었나?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면 2a분의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한다. 선생님 이렇게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 밑으로 가도 상관이 없네? 이게 이렇게 돼도 지금 상관이 없죠? 아, 선생님 문제 잘못 풀었네? a분의 a 플러스 b. 아하. 일단 선생님 푼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점의 좌표가 x는 2a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에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해가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2a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돼요. 어차피 교점이니까. 그래서 2a분의 a 플러스 b를 이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b의 2a분의 a 플러스 b의 플러스 c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4a분의 a 약분한 거예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마이너스 2a분의 ab 플러스 b제곱이고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4a분의 a제곱 플러스 ab 그 다음에 이것이 통분되면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이상하다. 잠깐만요. a b a 플러스 b 아니지. 통분해버리면 여기에 2배 돼야 되는 거죠? 2배, 4배. 4a. 마이너스 b제곱. 4ac. 아, 그쵸. 통분해버리면 이것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이것은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제곱에다가 플러스 4a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자를 정리하면 4a분의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ab가 사라지고 플러스 4ac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0보다 작으면은 저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서 분자의 부분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잘못 풀었죠? 선생님이 잘못 풀었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요 조건도 분명히 있는데 그치? 요 조건도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이 잘못 풀었어요. 어허. (2a분의 a 플러스 b) 가 존재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좀 멋지게 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네. 그럼 이렇게 따져야겠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꼴이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인데 이게 0보다 작은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가와 나에서의 판별식이 뭐야? 둘 다 0보다 커야겠죠? 그쵸? 이거 전개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b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ax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가식에서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해봅시다. D1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커야겠죠. 그래야지 근이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니은도 봅시다. 여기서 판별식이 D2라고 하겠습니다. D2는 2a 플러스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4a 제곱끼리 서로 없어지고요. 여기 4ab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ab도 없어지고 결국에 얘는 b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4ac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뭐지? b제곱만 4ac가 0보다 크다.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킨다. 이 4번 문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가르쳐 줄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교점과 관련이 있을 텐데 정리한 다음에 다시 가르쳐 줄게요. (5번) 문제 갑시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에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추계 방정식의 미지수죠? 그쵸? 근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0과 1 사이에서의 함수 값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어. 그럼 이 문제 뭡니까? 어떤 문제예요? 제한된 범위에서 추계 방정식이 미지수일 때 최대 최소 문제. 그래서 저번에 그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인데 제한된 범위에서 추계 방정식이 미지수일 때 문제는 전형적으로 고난도 문제에 들어간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축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고 그랬죠. 범위를 나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범위를 어떻게 나눠요? 제한된 범위 안에 추계방정식이 들어가 있을 때와 제한된 범위에서 추계방정식이 바깥쪽에 있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함수값이 그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추계방정식은 어쨌든 2A예요. 근데 2A 값이 0하고 1 사이일지 아니면은 0과 1 바깥쪽일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범위 어떻게 나눌까요? 첫 번째 2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2A가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2A가 1보다 클 때. 등호는 뭐 아무데나 붙여주면 되는데 선생님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에다 등호를 붙여줄게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 fx는 어쨌든 아래로 볼록인 함수다. 다만 추계방정식이 미지수였던 거야. 그런데 이 함수 전체 범위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따지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에서만 따지는 거야. 0하고 1 사이. 그러면 그리고 0하고 1에서는 지금 범위 등호 표시 안 들어가 있죠? 그것도 체크를 하시고 0하고 1 사이는 그러면 여기 이 함수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 라고 봤을 때 2A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은 2A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럼 0은 2A보다 오른쪽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0에서 1 사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x는 0, 이게 x는 1일 때가 되겠죠. 이것은 2A가 지금 추계방정식이 0하고 1 사이니까 이때는 0하고 1이라는 범위가 이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x는 0, x는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x가 0, x가 1. 그런데 지금 뭐냐면 각각의 경우에서 이 범위 0하고 1 사이에 있는 범위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x축이 이 빨간색보다는 밑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이 최소값들을 조사하면 되겠죠. 여기 값들을 조사하면 돼.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성근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뭐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값이 뭐가 되냐면은 0을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a죠? a가 x축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뭐가 맞아요?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x축이 여기 딱 이렇게 돼도 돼? 안 돼? 여기 끝에 동그라미가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x축 여기 지나가면 되니 안 되니? 지나가도 상관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는 2a 집어넣어야 돼요. 그쵸? 2a 집어넣게 되면 2a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a가 되죠. 이 상수 함수가. 그럼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커야 되지. 이거 0 되면 돼요? 안 돼요? 항상 양수여야 돼. 근데 이게 x축이 되면 돼? 안 돼? x되면 안 되죠. 그쵸? 항상 양수가 아니니까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1 집어넣어야지.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거는 f0이고요. 이거는 f2a이고요. 이거는 f1이에요. f1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인데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저것이 계산하면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이건 제한 조건이 뭐야? a가 0보다 작을 때잖아요. 근데 등호 표시는 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a가
0일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요, 이거 계산합시다. 4a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a 4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0과 4분의 1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a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거든요. 그럼 0과 2분의 1 사이 안에 여기 0과 4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는 0하고 4분의 1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면 a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인데 이거는 a가 2분의 1보다 클 때예요. a가 2분의 1보다 클 때 a가 3분의 1보다 작고 나갔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죠. 그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요거 둘이 합친 게 되겠죠. a가 0 이상 4분의 1 미만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6번 가보죠. 육 번 보시면 지금 바깥쪽 원이 있고 안쪽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를 지금 만드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네요. 좌우 상하가 대칭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 판의 길이가 1m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뭐냐면 가로와 세로는 전부 다 뭐예요? 가로와 세로는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 대리석판이 1m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관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 그리고 큰 원의 지름은 20m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행로 만들 수 있는 통행로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y로 놔버리면 되겠죠. 뭐를?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놓을게요.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놨을 때 그러면은 이 x랑 y의 길이가 10보다는 지금 커야 되고 그쵸? 안에 원 바깥쪽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x가 그냥 1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나요? 문제 그림 보시면 선생님 두께를 안 그렸는데 그림 보시면 타일을 다 붙이는 거니까 이게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딱 이 원에 접하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주위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둘러싸면 이게 자체가 벌써 10이잖아요. 근데 두께가 뭐예요? 두께가 1m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돼? 최소한 12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고 12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y도 12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둘이 x랑 y를 따진 이 대각선 부분이 지름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보다는 작아야 돼? 40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세 개를 만족시키는 x, y 자연수의 개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x가 12라고 해봅시다. x가 12라고 하면 y는 12부터 가능하고 12부터 얼마까지 됩니까? 12의 제곱 144니까 400 되기 전에는 256, 16의 제곱까지 가능하죠. x가 13이라면요. y는 12에서부터 169니까 225, 15의 제곱까지 가능하죠. x가 14면요. y는 12, 13, 14까지 가능하죠. x가 15가 되면요.
y는 12, 13 가능하고요. x가 16이 되면 y는 12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만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5개, 4개, 3개, 2개, 1가지니까 총 15가지 나오죠. 자,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7번 가볼게요. 은 0 이렇게 해서 기억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m은 0 이렇게 해서 니은 되어 있어요. 이게 각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크대요. 근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잖아.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 개념 적용시키면 돼요.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억이라고 한다면 뭐 니은은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니은은 뭐 이렇게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기억의 두근이 니은이 크다고? 그럼 반대로 그려야죠.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크대. x축이 이 교점을 기준으로 어디로 지나가야 돼? 밑으로 지나가야 돼.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이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는 커야 돼요. 그것만 따지면 될까? 이게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판별식이 각각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해 분리가 많이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근해 분리 따질 때 뭐 따지니? 근해 분리 따질 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는 판별식 그리고 추계 방정식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값에서의 부호 따지는 거잖아요. 이 교점 따지는 것이 교점의 부호 따지는 게 경계값에서의 부호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위치도 조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부터 봅시다. 요거 4분의 D1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커야겠죠. 밑에 거 4분의 D2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M이 1보다 크거나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M이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동시에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M의 범위는 뭐가 나오겠어요? 판별식 조건에서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추계 방정식 좀 살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추계 방정식은 얼마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거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저건 정해져 있네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니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m이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 첫 번째 판별식 조건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여기 범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계 방정식과 지금 판별식을 따졌을 때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저 이제 교점을 찾아봐야죠.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볼게요. 둘이 같다라고 합니다. 같다라고 놓으면 연립한다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그러면 이 두 배 m-1x는 1-m은 0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넘겨보면은 x가 뭐가 나와버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교점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위에 집어넣든 아래에 집어넣든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교점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위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의 부호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게요. 위에 식에다가 기억에다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5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 m이 4분의 5보다 작게 나오죠. 부호가 틀렸나?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 x가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아, 플러스 2분의 1이구나. 오케이.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 플러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m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5. m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다가 나오네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범위와 요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뭐예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근해 분리의 확장된 형태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같을 때의 두 이차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두세요. 팔 번 문제. 팔 번 문제 풀고 쉴게요. P가 3분의 2보다 크대요. P가 3분의 2보다 큰 상황에서 2차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네요. x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의 x. 근데 뒤에가 p의 3승 플러스 2p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1, 2, 3 중에서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하도록 하는 p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 위에 거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x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0하고 3p 마이너스 2가 해가 되죠? 3p 마이너스 2가 커요? 0이 커요? p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3p-2가 더 큰 상황. 그러므로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x가 3p-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해는 1, 2, 3 중에 적어도 두 개를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p제곱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인수분해가 전체적으로 되는 거죠. x-p와 x-p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0보다 작다. p가 크니 p제곱 플러스 2가 크니? p제곱 플러스 2가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x의 범위가 p랑 p제곱 플러스 2 사이예요. 근데 이거랑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p가 벌써 양수니까 이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p랑 3p-2랑 누가 더 커요? 딱 말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은 p랑 3p-2랑 같아질 때가 언제예요? p가 1일 때 같아지네. 그러면 범위 나눠야겠죠. 첫 번째, p가 3분의 2에서부터 1 사이일 때 나누고 두 번째,
P가 1일 때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1보다 클 때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2와 1 사이, P가 3분의 2와 1 사이에서는 지금 요거 그냥 P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때 해는 뭐가 되냐면 X가 P에서부터 P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P가 1이 되죠. P가 1이 딱 돼버리면은 이때는 뭐가 됩니까? X가 1하고 그 다음에 3, 4, 2가 되죠. P가 1보다 크면 3P-2가 P보다 큽니다. 그럼 이때는 해가 3P-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P제곱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각각의 범위에서 만족하는 해가 1, 2, 3 중에서 적어도 2개는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여기 보시면 P가 3분의 2하고 1 사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1보다 작은 숫자일 거고, 그러니까 수직선상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지금 P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3분의 2와 1 사이니까. P제곱 플러스 2는요. 2보다는 조금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3보다는 작은 상황이야. 여기 어딘가에 P제곱 플러스 2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지금 X값이 요거랑 요거 2개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 초가 1 미만일 때는 무조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P가 1일 때는 돼요? 안 돼요? 1과 3 사이니까 2 하나밖에 없죠. 안 돼요. 얘는요.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1과 2 사이를 뜻하죠. 1과 2 사이를 뜻하는데 2를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크고 이렇게 따지죠.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을 때라고 할게요. 3분의 4 들어가면 2가 되는 거니까 2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등호 표시는 있으니까 3분의 4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요놈이 1과 2 사이에 있게 되는 거고 3P-2가 그 다음에 이거는 1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3보다는 큰 값이 될 거 아니에요? P제곱 플러스 2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2개 존재하죠? 그래서 괜찮다. 그럼 1하고 3분의 4 사이에서는 또 다 되죠. 3분의 4보다 커지면 이제 안 돼요. 2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P의 범위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박스 친 2개가 되겠죠. 됐어요? 쉬었다가 뒤에 스텝 3 할 건데 스텝 3 뒤에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4번 문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볼게요.